입니다. 바로 이제 그런 어떤 것의 분기점이 될 게 바로 오는 9일 날 열린 대통령의 기자회견입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희가 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9일 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오전에 이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. 오래간만에 이제 기자회견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렇지만 특히 또 최근에 있던 특검법 관련된 문제,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 뭐 백 문제라든지 또 검찰 관련된 문제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, 자, 우선 지원님 보시기에 큰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요?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좀 이제 국민들과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?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그 따뜻한 보수를 얘기하잖아요. 네네. 따뜻한 보수. 그 윤석열 대통령도 약자 복지를 얘기했잖아요. 네. 그 약자 복지, 그 예산, 이게 따뜻한 예산이다. 뭐 이런 어떤 그 컨셉이었는데, 그 따뜻한 보수주의라는 게 그 원조가, 예, 제가 찾아보니까 그 영국 보수당의 그 데이비드 캐머런 있잖아요. 네네. 거기에요. 맞아요. 그거를 이제 따뜻한, 그 영어로는요, compassionate conservatism 이렇게 얘기해요. 이거를 이제 따뜻한 보수주의, 또 온정적 보수주의, 뭐 이렇게도 뭐 번역하고 하는데, 이게 뭐냐면 공감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보수예요. 네. 타인의 고통과 아픔, 여러 가지 그 사연에 대해서 공감할 줄 아는 그런 보수가 되겠다. 네. 그러니까 약육강식 그런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, 그리고 단순히 공감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아픔을 같이 치유하도록 그 뭐 하는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어떤 국정 운영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정한 거 아닙니까? 네. 근데 이제 요번에 약간 총선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 거는, 근데 대통령의 이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뭔가 이제 이 국민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에서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네.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 바뀌는, 대통령이 확 바뀌었다,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기자회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네.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과의 만남도 하나의 이제 시도였는데, 그때는 또 민주당이 고춧가루를 뿌려버렸잖아요. 네, 맞아요. 뭐 비공개 부분에서 뭐 80%를 뭐 대통령 혼자서 뭐 마이크 독점을 했다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렸는데, 요번에는 뭐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그 질의응답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어떤 그 답을 하실 때 논리, 팩트와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화법,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는 제일 안 좋았던 선례는 지난 4월 1일인가요? 대국민 담화, 네. 51분 담화.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. 이게요,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딱딱하게 그지할 데가 없어요. 모든 수치 뭐 이런 것들 팩트 이걸로만 쫙 돼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옳아요. 옳은데 문제는 51분 동안 그 국민들이 누가 지켜봅니까? 안 보거든요. 지금 저희들 1시간 방송하는데 이게 1시간 끝까지 오래 보실 분들 굉장히 드물 겁니다. 그리고 어렵습니다. 그건 또 대통령 혼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그 혼자 이야기하는 걸 51분 동안 그 TV 앞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, 화자의 입장에서 할 게 아니라 성자의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. 맞습니다. 듣는 사람 입장에서. 듣는 사람 여러분, 제가 여러분 대화해 보시면 3분 이상, 글쎄 한 2분 이상 이야기하면 일단 흐려져요. 듣는 사람이.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도 2분 넘어가면 그 사회자가 막 줄이라고 막 그래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더 이상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나 집중도가 떨어지죠. 이제 더 이상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. 그 이상 늘어나면 안 돼요. 그리고 딱 그 할 때 사람들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어떤 수치나 어떤 이게 남는 게 아닙니다.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했는지, 내 생각에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인지, 내 생각과 같은 거 하고 있는지, 아픔을 함께 하고 있는 건지, 이런 느낌만 남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국민들이 그렇습니다.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받아 쓰고 뭐 외우고 뭐 수치 뭐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은 솔직히 제가 착각하시는 게
내가 참 이렇게 기승전결해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됐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옳아요.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기승전결 그 다 들을 만큼 여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냐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청자 입장이 화자 입장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그 느낌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수치 있는 거 빼셔도 됩니다. 뭐 몇 년도에 얼마, 몇 년도에 얼마인데 몇 년도 되면 얼마 되고 이거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.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수치나 이런 것보다는 짧고 간명하게 예전에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때 재난이 많이 났나요? 그때 흑인 지역 가서 네. 그 연설할 때 있었지 않습니까? 네, 흑인들 막 폭동 일하려고 그러고 막 할 때 그때 딱 오바마가 한 게 뭐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하나 불러버렸어요. 그때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네. 벌어져가지고 흑인들 그 사상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네. 그걸 이제 추모하는 그 집회에서 맞아요.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끝나버렸습니다. 예, 그걸로 이제 다 그 상황을 네. 다 정리하는 건데 그게 이제 공감 능력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공감 능력이라는 건 반드시 논리적일 필요가 없어요. 맞아요. 논리적인 거는 이제 무슨 학자들끼리 치열하게 디베이트 할 때는 그 논리가 필요한데 네. 이 국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기자들은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거니까 이제 그 답변할 때도 어느 기자가 질문했다 해서 그 기자한테 답변한다기보다는 일반 국민들을 향해서 답변하는 네. 뭐 그런 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. 그러려면은 하여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왜 보수에는 탁현민 같은 인물이 있어갖고 그 묘한 연출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얘기도 또 생각이 네. 납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하나의 어떤 행동, 하나의 말로서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고요. 감동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대통령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정말 이 절박하고 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좀 국민들에게 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 그래야지 국민들이 대통령과 이제 소통이 되게 되는데 그리고 저는 말씀을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도 내가 듣겠다고 했는데 정작 회담 들어가니까 본인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너무 길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잘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.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좀 더 감성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좀 더 정말 진지하게 호소하고 좀 도움을 요청하는 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. 너 내가 자신 있게 할 겁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이런 거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함께 하셔 주셔야 정말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도록 그렇게 저는 플롯을 짜야 된다고 봐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대통령은 잘 받아들이시기 어려웠을 겁니다. 왜냐 평생 검사 생활을 해왔고 하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법률적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고 이게 이제 전체 수치가 맞아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국민들은요 좀 보면 좀 실수하는 것도 보고 싶거든요. 또 이게 어떤 참 권력자가 간사가 뭔가 좀 모자란 듯하고 실수하는 거 거기에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. 아유 이 부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또 국민들도 공감할 국민들이 많아요. 그리고 대통령이 실제 뭐 쇼를 할 필요 없이 대통령 이렇게 제가 뭐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지켜보면 굉장히 그 솔직 담백하고 네. 진솔한 측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아직 국민 일반들에게 잘 안 알려져서 비춰지지 않아서 이렇게 검찰총장의 그 강한 이미지만 네. 그다음에 뭐 요새 그 몇 번 경로 이런 표현이 자꾸만 이제 참모들이 너무 저거는 참 그 관리를 잘못했어요. 이게 경로 자주 하는 대통령 뭐 이렇게 지금 시중에서는 잘못 그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실제 이상으로 몇 배 더 안 좋게 이렇게 그 고착화되는 정말 그 보면 안타깝거든요. 네.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그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게 아니라라는 거 대통령 그 뭐 없는 것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잖아요. 네. 그런 걸 다 갖고 계신 분이니까 이번 이제 기자회견 때 뭐 진솔하게 그런 것들 소탈하게 보여주시면 저는 뭐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뭐 하나 뭐 팁을 드리자면 기자 이름을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.
이게 왜냐하면 그 아주 뭐 작은 거지만 대통령이 다 챙기고 있다, 다 알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 미국의 대통령들이 보면 딱 뭐 미국에 워낙 그 기자회견 대응 자주 하니까 뭐 이현종 기자 뭐 그 말씀 하셨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 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. 그리고 저분이 그냥 대충 저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느낌들이 딱 오거든요. 그렇죠. 이제 그러면 상대방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저 서로 대화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저 사람이 나를 알까? 야 하면 그 사람 이름을 한번 툭 던져주면 신지호님 뭐 네. 어떻게 하면 그 상대방은 그냥 감동일 수밖에 없어요. 그럼요. 그게 딴 사람이 보면 야 저 사람이 그래도 대화에 집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들을 많이 갖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스킬들을 하나씩 이번에 좀 하면 저는 아마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. 정말 이번 기자회견 정말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통령 국민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. 이제 뭐 의회도 저렇고요. 이제 믿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습니다. 그 믿을 사람은 국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그 장면을 많은 분들이 보실 거예요. 아마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실 겁니다. 뭘 관점이면 대통령이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출 거거든요. 내가 듣던 사람하고는 좀 다른데 내가 듣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참 인간적인데 라는 느낌들을 끝나고 나서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도 참 고민이 많겠네 어려움이 있겠네 라는 거를 일반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. 너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세게 뭐 하고 뭐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국민들은 좀 실망스러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아니 그냥 연기력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데 하여간 그 뭔가 세련되고 아주 퍼펙트한 이런 그 답변 네. 뭐 국민들에게 딱 쉽게 그 꽂힐 수 있는 이런 언어로 하는 거 그게 완성도가 높지 않아도 전 된다고 봅니다. 그럼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냐 윤 대통령이 이제는 좀 뭐라고 할까 그 국민들 그 여망에 맞춰서 변하려고 노력하네 하는 느낌 주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게 제일 좀 중요하다고 봐요. 그리고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앉아서 하시지를 마시라고 권하고 싶어요. 앉아서 하는 거. 그게 문 대통령으로 그거 한데 이 대통령이 서서 하는 것과 앉아서 하는 거 큰 차이가 있습니다. 그 자신감의 문제거든요. 그러니까 그동안 대통령들은 역대 대통령 다 앉아서 뭔가 이걸 했어요. 근데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 할 때 앉아 하는 거 보셨습니까? 안 앉아 합니다. 다 서서 합니다. 그게 다 곧 이유가 있어요. 그 대통령의 어떤 건강함과 그다음에 어떤 좌중을 내가 어떤 좌우한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진짜 칠판 가져와서 쓸 수도 있어요. 쓸 수도 있고 또 직접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면서 이 액션도 취할 수가 있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 하실 때 한번 서서 해보시라는 느낌을 가져요. 과거에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도 서서 그때 서서 하신 적이 있어요. 했어요. 네.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했죠. 했죠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뭐 체력도 좋으시고 네. 뭐 충분히 서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도 스태핑 하듯이 서서 질문들 받고 자 누구 무슨 기자 자 한번 해보시죠 질문하시죠. 그래서 그 설명하고 또 보충질이 있으면 해보세요. 자신감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너그러움과 어떤 감성 이거를 좀 이번에 정말 보여주시면 저는 이게 국면이란 게요 어떤 하나의 작은 국면으로 확 바뀔 수 있습니다. 그 바뀔 수 있는 게 저는 9일날 기자회견이다. 그래서 참모들도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소품 하나 내용 하나까지도 잘 준비한다 그러면 저는 국정 운영의 중대한 또 하나의 좀 바뀌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